네, 12주차 물질 및 비물질 중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래 학습 목표를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기본적으로 중독의 개념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독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물질 중독, 두 번째가 비물질 중독입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의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거, 그 다음에 약물 중독의 개념,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의 원인을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비물질 중독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도박 중독의 개념, 원인, 그 다음에 개입 방법, 예방을 아는 것까지가 학습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챕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중독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정의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석균 선생님이 중독을 정의를 하기를 자, 생체가, 그쵸. 우리를 치자면 인간이 어떤 동물의 작용에 의한 반응이 중요하겠죠. 자, 결국에는 이런 중독이 생명에 위험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호 선생님께서는 어떤 일이든 자기 스스로 절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 그래서 자신의 주된 생활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거. 여러분 학생이라면은 이제 학업에 직장인이라 그런다면은 이런 중독과 관련된 일들이 결국에는 직장 생활에 지장, 가정 생활에 그러니까 지장을 초래한다라는 거. 네, 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병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중독의 유형은 물질 중독, 비물질 중독, 행위 중독으로 나눌 수 있고요. 네, 다음 비물질 중독을 정의를 하자면, 자, 비물질 중독은 물질이 아닌 것들과 관련된 중독인데 행위 중독과 관련이 있고요. 결국에는 행위 중독에서는 무형 행위 중독,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는 유형 행위 중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무형 행위 중독은 과정 중독이라고도 부르고 과정 자체를 즐기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유형 행위 중독은 어떠한 이제 특정적인 이제 팩트, 눈에 보이는 도박이라든지 쇼핑처럼 중독 행위 자체를 즐기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자, 비물질 중독은 물질이 아닌 어떤 심리적인 현상이나 행동을 반복하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계속적인 지속적인 의존적인 형상을 말하며 이러한 심리적인 현상,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중독에 계속 과몰입되는 상태. 그래서 과도하게 몰입하였을 때 결국에는 이러한 중독 현상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이 비물질 중독에 속하는 도박장애 나중에 살펴볼 건데요. 이것은 노름이나 도박을 하고 싶은 충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장애로 결국에는 이 도박장애가 심각한 사회 부적응까지 초래하기 때문에 그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고 결국에는 이 도박장애는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2주차 1강입니다. 자, 여기 1강에서는 약물 중독의 이해, 알코올 중독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약물 중독의 이해입니다. 여러분, 약물의 개념부터 저희가 정의를 할 건데요. 자, 약물은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품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런 정신기능의 변화를 초래하는 물질 전반을 우리는 약물이라고 한다. 자, DSM-4의 정의에 따르면 약물의 지속적이고 지나친 사용으로 심리적, 신체적인 문제 플러스 대인관계의 문제까지 초래하는 것을 우리는 약물 중독, 질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을 예를 들 수 있겠죠. 자, 약물의 정의는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자꾸 사용하고 싶어하는 충동을 일으키는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약물 중독의 하나의 정의가 되겠고, 둘째, 사용할 때마다 양을 늘리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결국 우리가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는 얘기 아시죠? 그래서 내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자, 사용을 중지하면 뭔가 불안하고 몸이 견디기 힘든 현상, 담배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금단 현상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 네 번째,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고 전체 가족이라든지 사회, 집단에 해를 끼치는 물질을 우리는 약물의 정의라고 하고 결국에는 이 약물이 중독을 일으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약물 남용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약물 남용의 종류는요. 중추신경 흥분제와 중추신경 억제제 또는 환각제 그 외에 기타로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특히는 우리는 항정신성 약물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아래에 같이 네 가지 분류에 따라 살펴보시면 첫 번째, 중추신경 흥분제 같은 경우는 뇌신경 세포의 기능을 흥분시키는 약물로서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나요? 그렇죠. 담배, 카페인, 코카인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자, 이것은 뇌신경 세포의 기능을 억제시키는 약물로 무엇이 있죠? 그렇죠. 알코올,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지 본드, 흡입제, 마약류,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환각제입니다. 자, 뇌신경 세포의 기능을 흥분시키기도 하고 억제시키기도 하는 약물로 주의를 조금 요해야 되는 약물이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대마초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중독성이 있긴 하지만 기타로 분류되는 것이 진통제가 있습니다. 자, 이 약물 남용의 진단은요, DSM-4에서 제시된 11가지 기준 중에서 2가지 이상이 해당되면은 물질 사용 장애라고 진단을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물질이 흔히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양, 더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질 사용을 줄이거나 통제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만 매번 실패한다. 그러니까 노력이 효과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물질을 획득하고 사용하고 그 효과로부터 회복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그 다음 네 번째, 물질을 마시고 싶은 욕망, 갈망,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심각하죠. 그 다음 반복적인 물질 사용으로 인해서 직장, 학교 생활, 가정 생활에 주된 자신의 역할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물질의 효과에 의해서 소외되거나 악화되는 사회적, 개인적인 관계에 저기 문제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물질을 끊지 못하고 사용하게 된다. 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계속 볼게요. 일곱 번째, 물질 사용으로 인해서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여가 활동을 포기하게 되거나 결국 이런 것들이 감소한다. 그 다음에 신체적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 물질에 의해서 초래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지속적인 신체적, 심리적인 문제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물질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 그 다음에 내성 중 다음 하나의 방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중독이 되거나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현저하게 증가된 양의 물질이 필요하다. 점점점 많은 양을 먹게 된다는 거고요. 같은 양의 물질을 지속적으로 사용함에도 현저하게 효과가 없다라고 느낀다. 그쵸? 이것 또한 더 많은 그 중독성 있는 약물을 요구하게 된다는 뜻이고, 자, 마지막 11번째가 금단이 하나 방식으로 나타난다. 자, 물질에 특정적인 금단 증후군이 나타나거나 또는 금단 증상을 감소하거나 피하기 위해서 또 물질을 섭취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11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이 체크되면은 우리는 약물 사용 장애로 진단 내릴 수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로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알코올 중독의 개념. 자, 알코올 중독은 일반 사회에서 허용되는 영향,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용도 이상의 주류를 어떻게 과량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마심으로써 결국에는 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해치는 자, 만성적인 행동 장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알코올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WHO 기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런 알코올 중독이란 전통적인 이런 음주 습관의 영역을 넘어서 지역사회 전체 사회적인 음주 습관의 범위를 넘어서 음주하는 거. 그러니까 그 한 지역사회에서 주로 먹는 거. 왜냐하면 각 세계나 각 지역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주변의 이런 지역사회인들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그 양이나 횟수를 증가하게 먹는 경우를 정의를 한다. 그래서 부수한 병적 인자나 그 병적 인자가 얼마만큼 유전, 체질 또는 신체 병리적, 대사 영향을 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관계없이 이것을 모두 다 알코올 중독이라고 정의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알코올 남용은 자, 알코올을 사용해서 자신의 이런 삶에 안녕을 해치거나 또는 위험을 빠뜨리는 방법으로 술을 마시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자, 알코올 의존은 사회적인 기능이 손상된 상태에 이르기까지 알코올을 사용하는 것. 더 이상 알코올이 없으면 안 되는 상태. 그쵸? 자, 그러면 이 다음 살펴볼 내용은요. 알코올 중독의 원인이 무엇인가입니다. 자, 첫 번째, 그 출간 생물학적인 요인인데요. 알코올 중독의 원인으로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 물질이 있습니다. 네, 테트라히드라는 이 물질이 알코올리즘을 유발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내에 흡수된 이런 에틸 알코올의 10%는 신장과 폐를 통해서 배설되고 90%는 간에서 산화가 된다.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네, 또 다른 알코올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 두 번째, 유전적인 요인인데요. 부모가 알코올 중독, 알코올릭일 경우에는 네, 그 부모의 자녀에 비해서 아닌 자녀에 비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몇 배 높나요? 4배는 높습니다. 그냥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는 술을 많이 마시고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세 번째,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자, 개인의 이런 정신 내적, 그다음 무의식적 욕구들이 작용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상황만 생기면은 이제 술을 먹게 된다는 거. 감소시키기 위한 부정적인 네,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알코올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인 요인으로는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술에 대한 이제 생각, 우리나라도 좀 약간 심각하죠. 그래서 술을 권하거나 술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관념이 조금 술을 허용하는 분위기, 음주 문화에 대한 네, 그런 문제점을 가지게 되는 이런 사회 구조가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자를 많이 증가시킨다.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술에 대한 경계심이 거의 없죠. 술로 인한 실수를 너그럽게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네, 술을 먹고 다음날 기억이 안 나요. 할 정도로 네, 과음을 하게 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이것들이 반복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을 많이 배출하게 된다입니다. 자, 다음 알코올 중독의 진단인데요. 자, 일반 인구에 있어서 유병률이 높은 장애 중에 하나죠. 자, 특히나 남자에게서 더 흔히 나타나는 질병이고 연령, 문화, 계층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알코올 중독은 다양한 신체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특히 네, 생각, 기억 또는 알코올릭 상태에서 폭력 또는 충동적인 이런 자살과 관련이 높으며 교통사고, 음주사고 아시죠? 그래서 그 음주운전자가 네, 교통사고 30%도 결국에는 이제 이런 음주로 인한 네, 원인이 되고 있고 심각할 경우에는 새로운 경험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 지속성 네, 기억상실증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네, 코르사코프 증후군이 유발하기도 합니다. 자, 여성이 임신 중에 알코올을 과다하게 섭취를 하게 된다면은 아이가 알코올 증후군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알코올 중독의 진행 단계는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발병 이전 단계, 그다음 발병 단계, 그다음 위중한 단계. 이것들이 계속 지속해서 발전할 경우에는 네, 극심한 만성적인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진행 단계별로 그 알코올 의존이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장애를 4가지 단계로 구분한 학자가 있는데요. 네, 옐리네크가 첫 번째 알코올 그 증상 전 단계로 사교적인 목적으로 그냥 음주를 자연스럽게 즐기는 단계. 술을 마시면 긴장이 해소되고 대인관계가 좀 더 원활해지고 술을 한 잔에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하는 단계. 자, 이제 좀 발전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런 전조 단계로 술에 대한 매력이 증가하면서 점차 음주량이 증가하고요. 빈도, 횟수도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때로는 한 번씩 망각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술 마셔서 기억이 안 나라는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결정적인 단계로 음주에 대한 통제력을 서서히 잃어가는 단계. 술 없으면 안 되고 왠지 불안한 단계. 아침부터 술로 네, 끼니를 때우거나 식사를 하면서 반주라고 하죠. 음주를 계속하게 되는 단계. 여기서 이제 좀 더 심해지면은 4번째 단계, 만성 단계입니다. 자, 알코올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이제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으면 금단 증상을 겪고요. 알코올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교육에는 저희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는데, 알코올 중독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자, 알코올 중독은 개인으로 그치면 다행이지만, 네, 가족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알코올 중독이 한 개인에 그치지 않고, 이 중독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앞에서 보셨다시피, 네, 폭력, 그쵸. 그 다음에 지속적인 알코올 중독자들이 대부분은 직장 생활,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실업과도 연관이 되고요. 자, 결국에는 다른 구성원의 이런 가족 기능이나 역할에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자, 배우자나 자녀들이 알코올 중독 환자의 증상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생활하는 데 나타나는 문제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동의존,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다 피해를 입는다. 자, 공동의정의 유형은 총 5가지인데요. 순교자형, 박해자형, 공모자형, 술친구형, 냉담자형. 뭐 어떤 유형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코올 중독 가족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자녀 유형은요. 가족 영웅, 그다음 또는 희생양, 잊혀진 아이, 또는 마스코트 이렇게 여러 가지 피해 사례를 보일 수 있습니다.